생기부 동아리 활동이 고민돼서 들어오셨나요? 지금부터 열어보니 입학사정관입니다. 제가 실제 한 학생의 동아리 생기부 사례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평가해보세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입학사정관들은 단 30초 안에 여러분의 생기부를 판단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사례처럼 추상적인 칭찬만 나열된 생기부라면 바로 탈락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다면 입학사정관이 높게 평가하는 동아리는 과연 뭐가 다를까요? 오늘 실제 서연고 합격자들의 사례와 함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짧게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대치동 소재 입시연구소 최합 에듀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정설쌤입니다. 최근 3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합격을 이끈 방법들을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꼭 따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동아리 생기부 이렇게 작성하면 탈락합니다. 여러분, 동아리에서는 1년 동안 정말 여러 개의 활동을 진행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동아리 생기부를 작성할 때 최대한 많은 활동의 나열을 집중하는 겁니다. 물론 어느 하나 버리기 아까운 마음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500자라는 글자 수 안에 여러 활동을 넣으면 분명히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특히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서술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교내의학연구 동아리에 가입하여 여러 실험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이 사례의 문제점은 어떤 실험을 수행했고 구체적인 또 과정과 결과가 부재해 있죠. 두 번째 사례로 봉사 동아리에서 땡땡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했다. 이 사례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합격의 포인트는 구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카이 합격자들의 동아리 생기부 예시를 살펴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학연구 동아리 활동으로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입니다. 암세포 증식 억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녹차 유래 화합물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함. 기존 연구에서 이 화합물의 항암 효과가 일부 입증되었으나 특정 농도에서의 정확한 억제 연구가 부족함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함. 부원들과 함께 10, 50, 100의 농도로 암세포의 화합물을 처리하고 MTT 분석법을 활용해서 생존율을 측정함. 실험 결과 100 농도에서 60% 이상의 억제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존 연구보다 높은 수치임을 확인함. 실험 설계 단계에서 실험 프로토콜을 조정하고 결과 분석 및 그래프화 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기여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화합물이 항암 치료 보조제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논의하는 보고서를 부원들과 함께 작성하여 동아리 전시회에서 발표, 우수한 성과를 거둠. 이 사례를 보시면 어떤 동기 하에 어떤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특정한 결론을 이끌어냈는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이번에는 문과 사례로 연세대 사회학과 합격생의 봉사 동아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함. 아이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환경 퀴즈 게임을 개발하고 재활용품을 활용한 에코 창작 미술 수업을 운영함. 이를 통해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활동 후 설문조사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확인함. 단순한 봉사를 넘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창의적인 기획력이 돋보이며 연령대별 소득 방식을 고민하고 적용한 점에서 사회학적 사고력이 잘 드러남.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고 효과를 검증하려는 태도는 사회과학적 연구의 핵심 역량과도 연결됨.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한 경험, 그리고 구체적인 교육 방식, 퀴즈 게임, 창작 미술 등과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차별화된 내용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교사의 평가 또한 이 학생만을 위해 작성된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이라서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동아리 생기부 작성법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활동 과정의 구체성을 강조하라. 여러분,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반드시 강조하세요. 두 번째로, 결과와 성취를 포함하라. 단순히 참여했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떤 성장을 이끌어냈는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본인의 역할을 강조하세요. 팀 활동이라면 그 과정에서 본인은 어떤 기여를 했는지 명확히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숫자와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세요.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가 아니라 참여율 50% 증가, 논문 10편 분석 등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함으로써 입학사정관의 눈길을 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상위 1% 학생들만 아는 추가 치트키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들 중에 하나가 과연 어떻게 하면 내 동아리 생기부에 좀 창의적인 활동을 기획해서 넣을 수 있을까? 이런 학생들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동아리 관련된 영상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분야의 동아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융합된 주제의 탐구 활동을 하는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니까요.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아리는 입학사정관이 특히 주목하는 항목인 만큼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내용을 적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기부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오늘 내용만큼은 꼭 적용하셔서 목표하는 대학에 반드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꼭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대학 가는 지름길 정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